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가렐리입니다. 상하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그렐리 벌써 구독자 현재 7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놓은 자료집은 바로 HBM 온디바이스 AI 자료집인데요.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이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만 모아놓은 자료집을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보통 주가는 기대감을 상승했다가 기대감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즉 실적이라는 것이 주가를 버티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간다고 근본적으로 주가가 항상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한 번 상승한 주가를 버텨주게 만드는 건 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도록 현재 차트를 유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만 보셔야지 이런 계단식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 안에서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집이니까 해당 영상 맨 마지막에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게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가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HBM 국산화 1위 이 기업 한미반도체보다 7월 더 많이 오를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HBM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 몇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HBM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면 사실 1위거든요. SK하이닉스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을 역시나 1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술력이 뛰어난 것들만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화 1위 기업들 몇몇 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왜 HBM이 7월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시작해서 왜 한미반도체보다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HBM 시장을 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학습형 AI 반도체하고 출연형 AI 반도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AI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GPT 3.5, GPT 4.0, 그리고 GPT-5 이렇게 버전이 높아지는 게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AI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AI 언어 모델 자체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학습형 AI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바로 학습형 AI 반도체예요. 새로운 AI, 조금 더 효율적인 AI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들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를 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추론형 반도체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이 화면 보시면 데이터 센터들이 쭉 들어간 모습이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물론 이것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학습형 반도체보다는 아니에요. 추론형 반도체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AI 서비스를 해줘야 되면 더 많은 방대한 양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도 뭐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성 높은 것, 효율 높은 효율을 좀 중시한다. 첫 번째 다시 학습형 반도체는 고성능을 중요시하고 출력형 반도체는 지금 이제 효율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학습형 반도체는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출력형 반도체입니다. 출력형 반도체는 엔비디아도 하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반도체 칩 설계를 통해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자체 반도체 생산 시작 시기입니다. 이제 기사를 몇 개 보시면 아실 텐데요. 몇몇 개 기업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독립선언, 애플 자체 AI 반도체를 한다는 거죠. 애플은 오는 2025년까지 퀄컴과 브로드컴에서 공급받던 반도체를 자체 칩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반도체를 독립을 선언한 이후 인텔을 시작으로 제조사들과 잇따라 결별하고 그 밖에도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까지 아이폰 등의 퀄컴 셀룰러 모뎀 칩 대신 자체 칩을 탑재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양한 반도체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기를 2025년 정도부터 생각하고 있다. 실제 이게 빠르면 2025년일 것 같고요. AI용 반도체는 이제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애플이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정도는 돼야 지금 현재 자체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은 2024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늦어도 2026년도 지금 앞으로 2년 안쪽으로 현재 자체 반도체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애플은 좀 늦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AI 반도체 칩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빠른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하고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올해 연말부터 1.8나노 공정을 양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2024년도 이번 연도 말부터예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칩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번 연도 연말부터죠. 2024년도 본격적인 양산이 불일 붙기 시작한 시기는 2025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날 1.8나노 공정을 올해 연말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산 시점은 2025년부터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그에 비해서 앞당겨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번 연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어떠는가 볼게요. 구글 자체 개발한 ARM 기반 셀 CPU AI 칩 공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넥스트 2024에서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엔비디아 첨단 AI 칩 대체할 자체 개발 TPU 지금 현재 VOP를 공개했습니다. ARM 기반 CPU 악시온도 발표했고요. 인텔 기반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뭐 사실 엔비디아에 비해서 절대적인 능력은 부족하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서버에 들어갈 지금 현재 AI 칩을 하나씩 만드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인데요. 보시면 2024년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2025년도 이번 연말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기업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르면 2024년에서 늦어도 2026년도 사이에 본격적인 자체 AI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HBM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HBM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엔비디아에 자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가 현재 지금 생산할 때 HBM 쓰지 않냐.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이제 엔비디아에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자체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한테도 싹 다 들어가요. 이게 HBM의 애초에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HBM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엔비디아가 생산하든 나머지 기업들이 자체 생산하든 어차피 HBM은 한국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HBM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버전이에요. 어떤 HBM 수요가 증가할까? HBM을 거쳐 HBM2, HBM2E, HBM3, HBM3E를 거쳐서 HBM4까지 현재 나아가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심지어 HBM3E도 8단이냐 12단이냐 말이 많죠. 예, 이 단수도 중요하고 이제 버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HBM의 수요가 증가할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수요를 볼 줄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수요를 볼 것 같냐? HBM4 8단에서 12단일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힌트를 얻었죠. 아까 전에 보신다시피 아까 전에 자체 반도체 생산들이 거의 다 2024년
말해서 굉장히 빠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랬죠. 말해서 이제 2026년이죠. 뭐 주로 가장 많은 시기는 25년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때 가장 많은 자체 반도체, AI 반도체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체 반도체 설계한 게. 그죠? 그래서 2025년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추측이 불가하지만 연도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뭐 힌트를 보시면 엔비디아 최근 발표를 보면 힌트를 알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HBM4 탑재되는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 공개. 황씨오는 루빈 이후 GPU 개발 1년 단위로 진행할 것. 루빈 2026년도 양산, 루빈 울트라 2027년도 양산 목표. HBM의 경우 차세대 제품에 12단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보이시죠? 12단 HBM4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근데 본격적으로 출시가 언제예요? 양산이 2026년도예요.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예. 재밌죠, 그죠?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2025년도부터 HBM4를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HBM4를 2025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도에 출시를 하고 이걸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 차세대 엔비디아가 GPU를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확인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HBM4를 루비민에만 탑재시키는 걸 이제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체 반도체 칩에도 탑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력도 적게 먹고 이 성능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최신 버전을 안 늘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HBM4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는 이미 끝났고 이미 아마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타 기업들한테 납품을 시켜서 이 HBM을 탑재시켜서 만드는 자체 반도체 칩이라든가 뭐 새로운 버전의 GPU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나눠주겠죠. 그래서 사실상 HBM4가 이미 준비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생산되는 시기, 양산되는 시기는 바로 2025년도부터 진행되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뭐 기사 내용을 대충만 보셔도 아시겠죠.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건 HBM4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HBM4 8단 12단이죠. 자, 그러면 이 HBM4 생산을 하는데 이제 제품은 나 있고 양산을 주면 가운데 이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상세하게 보기 계신 해당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HBM4 두께 표준 완화 합의 삼성 SK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미루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HBM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메모리를 쭉쭉쭉쭉 8단을 올릴까 12단을 올릴까 해가지고 쌓아 올리는 작업인데 이게 당연히 쌓아 올리니까 아무리 나노 반도체라고 해서 얇게 만들어가지고 쌓아 올려봤자 크기가 높지 않아도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서 당연히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높이가 너무 높아지면 기존에 하던 반도체 패키징의 구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저런 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패키징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뭐 여러분들 12단 이상으로 많이 안 올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뭐 기술력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높이를 쌓아 올리는데도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 표준을 최근에 삼성하고 SK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 진행된 논의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이전 세대인 720 마이크로미터보다 두꺼운 775 마이크로미터의 패키지 두께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는 더 두꺼울 뻔했는데 HBM4로 가면 이게 좀 완화된다는 얘기죠. 이번 합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향후 패키징 투자 기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완화돼서 더 이제 쌓아도 더 두꺼워도 괜찮도록 패키징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고요. 기술자들끼리 합의했겠죠. 여기 이 선까지는 좀 두꺼워져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달라진 점은 뭐냐면 원래 HBM4에는 이 두께가 두꺼워진 걸 막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해가지고 더 얇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미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도 돼라고 합의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와준 겁니다. 이들 기업은 HBM4의 패키징 두께가 720 마이크로미터로 제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규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준비했었는데 이미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775 마이크로미터까지 널찍하게 현재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당장에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나중에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BM4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기존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TC 본딩 기술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자, 근데 이의 대장은 한미반도체잖아요. 그럼 후속주는 무엇일 것이냐? 한미반도체의 후속을 추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정밀기계 TC 본딩 평가 장비 2대 입고 예약. 입고일은 6월 10일. 하반기 10단, 12단 HBM3E 본딩 장비 수주 경쟁은 한미와 한화, 지금 이제 SA, AS, MPT가 3파전을 벌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사실 근데 한미 반도체가 독보적인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만큼 하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그리고 하나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하나 이제 정밀기계가 사실 그 상장돼 있으면 주가가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하나 정밀기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 들고 있고요.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 최근에 방산 이슈도 워낙에 좋아가지고 주가 움직일만 해요. 최근에 이제 이슈 나올 때 18% 급등했다 다시 조정받았었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미반도체가 다 좋은데 너무 이제 가격이 높다라는 가격 부담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인 것 같아요. 사실 실적하고 미래 성장 기반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사람들은 확실히 내가 이제 이런 거예요. 한미반도체를 사실 한 번도 거래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25,000원이든 5만 원대든 뭐 6만 원대든 10만 원대든 건드려 보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 10만 원이라도 샀던 기업이 지금 18만 원이면 건들 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나머지 후속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산업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이 기업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코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코 주가 급등, HBM TC 본딩 장비 부품 양산 임박. 보시는 바와 같이 HBM의 TC 본딩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 HBM TC 본딩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코라는 기업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관심 두시는 분들은 해당 기업을 관심 두시고 미코가 상승도 좀 덜 갔거든요. 이제 좀 상승 시작하는 분위기예요. 오늘 상승 강하게 했다가 좀 다시 밀렸는데 최대 거래량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세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전고점을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HBM 관련된 장비 국산화 기업들은 저는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코 같은 기업이 좀 더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기업 저는 주가가 사실 뭐 한미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저는 사실 미코와 주가는 더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까지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집은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HBM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핵심 기업들 더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세요.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돼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 버튼 누르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재진의 상한 관리, 급등전주 시황, 포착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메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고정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아무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용약관 동의 내용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에 골뱅이 네이버.com 그리고 비밀번호 123012306 쉽게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는 이유는 핸드폰 번호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요걸 비밀번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하고 그 이메일 주소이자 비밀번호 찾기용이자 동시에 이제 아이디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도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로그인하셔야겠죠.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naver.com 처음에 로그인할 때 적으시고요.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걸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해 두면 이제 매번 로그인할 필요 없잖아요.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다양한 무료 정보 나오는데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전 시황이라고 해서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증시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총 정리해 놓은 아침 시황글입니다. 이거 무조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드리니까 확인하시고요. 매일 차트가 예쁜 종목들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을 세 번째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를 보시면 2024년도 2배 급등 자료집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직을 두 번째 직접 올려놓기도 했어요. 자세한 내용까지 보시기 힘들어도 종목을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정보를 100포인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끝까지 한번 안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